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쉽고 유용한 정보들만 골라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연결돼 있습니다. 최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양호입니다. 네. 저 어제 대통령 신년사 있었는데 네. 여느 해보다 경제 협력에 대한 의지가 또 강조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고요. 뭐 예. 전반적으로 봐서 신년사에 경제가 이렇게 비중 있게 다뤄진 적도 예. 지난 4년 동안은 처음이지 않겠냐가 보여지고요. 예. 경제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뭐 29회나 네네네. 언급이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예. 작년에 12회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경제에 쏟아내셨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예. 뭐 이런 경제의 어떤 어려움들이 부각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예. 실질적으로 올해가 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임기의 마지막 해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를 회복해 놓는 부분에 있어서 토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렬히 보여졌고요. 예. 세 개의 키워드로 우리가 요약이 됩니다. 네. 회복을 하고 네. 포용을 해서 도약을 하겠다. 이것이 국민들이 만든 희망이라 그러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회복은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예. 경제를 회복시키겠다. 네. 그다음에 뉴딜 정책으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면서 도약을 하겠다. 네. 그러는 과정에 취약한 그런 국민 계층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예. 고용 안정망, 사회 안정망을 확충해서 이것들을 뭐 전체의 어떤 취약 계층을 네. 포용하겠다. 요게 아주 관통하는 메시지였다고 보여집니다. 예, 회복, 포용, 도약 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맥락에서 쓴 용어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경제계에서 뭐 환영한다는 반응들 쭉 나오던데 보니까 전경련도 네, 그렇고. 뭐 네. 야당 쪽에서는 뭐 자화자찬이다는 얘기를 하지만 예. 경제계에서는 예. 일단 경제 회복을 통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뭐 하고 있고요. 예. 특히 또 의지 표현들을 잘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런 뭐 도약하고 회복하고 하는데 네. 앞에서 천병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 좀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 수 있도록 기업의 길을 살려주는 얘기들을 조금 앞으로 계속해서 해주십사 하는 요청들이 많았고요. 예. 일단은 방향성은 굉장히 잘 잡으셨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업들도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이게 어저께 경제계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요지의 말들의 중심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경제계에서는 항상 뭐 규제 풀어달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하지 그렇죠. 않았나요? 규제 그거는 뭐 중심에 예. 있죠. 기업 경영에 이제 장애가 되는 규제 대폭 완화하고 예. 그다음에 획기적인 정책 전환 요구하는데 네. 이제 일단은 이렇게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경제계와 대통령께서 접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네. 뭐냐면 네. 한국판 뉴딜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가 이 신년사의 사실은 가장 네. 큰 숙제거든요. 네. 그 접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신산업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분명히 좀 완화하고 예. 샌드박스라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고요. 과거에 어떤 경제적으로 우리가 뭐 청산해야 될 그런 숙제들이 있으면 그건 풀어나가는 건 좋지만 앞으로의 신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맥을 좀 같이 하는 부분들을 네.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좀 뭐 우리가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갈 부분 있습니까? 내용 가운데.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실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 이제 예, 104만 개, 그래서 예, 예, 30조를 넘게 이제 넣는데 네. 지금까지는 대개 60대 이상의 그런 연령층에서 고용 증가를 끌고 왔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들은 조금 이제 연령대가 40대 밑으로 좀 내려오면서 네. 국가 생산성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일자리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판 뉴딜이 이제 가장 올해 관건이고 경제계의 가장 숙제고 예. 앞으로 나가는 데서의 우리의 발판을 쌓는 건데요. 일단 진짜로 신사업에 대한 의욕하고 경제 활력
이런 거에 대한 진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이제 요번에 뭐 대개들 이제 정치적 일정을 보면은 4월달에 대선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네네. 대통령께서 좀 직접 챙겨주시는 부분들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뉴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이거를 집행하는 헤드쿼터 이 부분들이 새로 좀 결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제 민생 경제의 핵심이 일자리다 이렇게 강조한 것도 가장 맥락 같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뭐 또 문 대통령이 처음 사과했다,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현실을 이제 직시하시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과보다는 이 의지를 표현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직접 이걸 챙기겠다. 또 임기 아까도 말씀드린 건 실질적인 임기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지들을 표명하셨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직접 챙긴다. 그럼 직접 챙기는 건 뭘 직접 챙기느냐? 공급 방안을 직접 챙기겠다. 이런 맥락으로 읽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공급이라는 것은 내놓는다고 이게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공급 전체에 대한 어떤 청사진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대통령은 그것을 직접 자기가 챙겨서 나가는 모습. 그것의 바탕에 이번 사과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까 저희가 조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인터뷰했었는데 조영 의원께서 뒤늦게나마 사과한 건 좋은 것이고 그러면서 또 이제 특히 이제 공급 쪽 늘리겠다 이렇게 한 것도 늦었지만 반기는 그런 이렇게 그렇죠. 입장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지금 너무 늦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아니죠. 우리 야권에서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 거 견제하기는 굉장히 좋지만 야당의 가장 큰 권한이 뭐냐면 대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여권을 비난하거나 정책을 비난하면 가장 좋은 비난은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아까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잘 하시는데 대안을 조금 더 내주시는 방향으로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대통령 신년사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혹은 경제 분야에 추가됐으면 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었습니까? 경제계와 기업과 직접 소통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시는 내용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소통.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뉴딜이나 이런 것은 사실 정부가 주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형의 이런 경제 개발이나 경제 발전은 사실 조금 구세대적인 거거든요. 지금 기업에서 신사업과 의지를 갖고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그렇다면은 경제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경제계 얘기를 많이 들었겠다. 현장을 가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기업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신년사 한 다음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시잖아요. 또 며칠 있다가 다음 주 그때는 꼭 그런 예상되죠.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번에 최 고문님 저랑 인터뷰하실 때요. 우리 코스피 지수 3,000 안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됐네요. 이거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3,200을 찍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에 이 전체 우리 지수가 고점을 찍을 것 같다는 지금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데요. 이렇다면은 이 속도로 간다면 진짜로 3,700이 넘어갈 수 있는 확률도 많고요. 이 증권가에서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후지산 정복한다 그러는데 후지산 높이가 3,776m란 말이죠. 그래서 3,700도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 너무 과열입니다. 굉장히 과열이 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B2를 한다든가 영끌 뭐 얘기들을 해서 할 때는 예. 굉장히 부채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요. 또 지금 벌써 많은 뭐 글로벌 증시에서 큰 손들이 증시 과열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잘 운영을 해야 되고요. 뭐 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로 B2나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이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좀 지양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네. 다른 게 아니라 아니 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 좋습니다. 좋는데 지금 장에서는 이게 장기간 보유할 때 수익률이 제일 좋은 장이거든요. 예. 근데 빚을 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요 장기 보유를 못 합니다. 예. 이거를 갚아야 되고 자꾸만 돌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장기 투자를 못 하시게 되는 부분들 때문에 네. 낭패를 겪으실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들 좀 걱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뭐 상반기에는 계속 우상향하는 트렌드는 지속이 된다고 보이는데 예. 그 사이에 조정장은 몇 번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 기자들도 뭐 이 증시 기사를 쓸 때 그냥 뭐 네. 뭐 다우 산업 지수는 뭐 31,000, 나스닥 종합 13,000, 뭐 니케이 28,000 이런 식으로 쓰는데 대부분 다 네. 만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지수는 지금 뭐 이제 3,000 넘어서 아까 말씀하신 후지산 높이 같은 네. 3,700까지 가는 것도 근데 이것도 사실은 과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 이 지수가 이게 그 이를테면 우리 뭐 기본적으로 남북 그 관계라든지 이런 지정학적인 요소가 없다면 이거보다 훨씬 높아야 된다는 뭐 어떤 진단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예, 정확한 뭐 지적이시고요. 예. 우리가 뭐 조금 디스카운트되어 있는 분인데 요번에 이제 이 예.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올라가 있는 이 10대 그룹 탑 10에 대한 이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 이렇게 불경기와 산업 전환의 패러다임이 만날 때는 증시는 항상 뭐 폭발적인 상승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 증시 기업들의 이 구성이 가장 다음 세대의 기술을 받기 좋은 구성으로 돼 있는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파워라든가 PER이라든가 이런 게 미국하고 비해서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은 21배인데 우리나라는 14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훨씬 더 신기술을 받아들여서 패러다임 참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낮아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10,000대, 1,000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갖고 있고요. 그 사이에 조정장 몇 번 오겠죠. 조정장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주식 투자가 장기적으로 가시는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입장에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뭐 조언을 주시는 거는 이렇게 비투하지 말고 비투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이른바 흔히 말하는 단타에 머무르기 쉽기 때문에 예. 다시는 이것도 이제 주식 투자 다시는 투자기 때문에요. 저축하듯이 그렇죠. 오래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네. 보니까 좀 아까 들은 소식 같은데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G7인 이탈리아를 앞설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와요 보니까요. 경제 규모도 뭐 세계 10위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걸 봐서는 근데 그 부분은요. 네, 네. 사실 이탈리아가 요번에 3,000불 정도가 지금 내려오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한 1,000불 정도가 지금 떨어지고요. 네. 근데 과거에 1,000불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3,000불 떨어지고 우리 1,000불 떨어진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뒤집힌 거고요. 예.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뭐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을 지금 OECD에서 1등이다 그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다 마이너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들을 해서 네. 너무 그런데 방점을 찍지 마시고요. 지금 네. 선도형 경제 아주 너무 좋은 테마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네네. 거기도 우리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고문님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었습니다. 아침을 뜨겁게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네, 날마다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미국 대선 기간 전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얘기 꽤 많이 했었죠. 골프 얘기요. 골프 정말 좋아하고 잘 친다. 하지만 정말인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폼은 별로고 얘기하셨고. 네.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매너가 참 없다 이런 얘기들. 뭐 맞아요. 커맨더 인 치트, 뭐 골프 사기꾼으로 불린다, 뭐 이런 무슨 말씀드렸는데. 네, 맞아요. 그럼에도 골프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소 우호적이었는데 이제는 거리두기, 손절에 나섰다 이런 소식 들고 왔습니다. 공화당만이 아니라 측근들만이 아니라 골프에서 손절이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 바이든이 이겼다 이 보도 나왔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 골프 치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박성현 프로가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했을 때 2017년이죠. 그때 경기장에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18번으로 우승하고 나오는 박성현 선수 이제 2층 스카이박스에서 보면서 엄지척하면서 막 웃고 인사하고 그랬던 기억 우리 골프 팬들은 있으실 텐데요. 그 남자 골프 4대 메이저 대회죠. 내년 PGA 챔피언십도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미국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엊그제 PGA가 이사회 긴급하게 열어가지고 내년 대회 개최를 바꾼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골프장에서 2024년까지 열기로 이미 정해놨는데 트럼프에서 내년만 바꾸기로 한 겁니다. 이게 트럼프 골프장들이 뭐 곳곳에서 적자 보는 곳이 많다고 하던데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홍보 용으로 이것도 사실은 뭐 거의 성사시킨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렸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네요. 돈도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정치적으로 빠지고 싶다 이런 게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미국 중간 선거가 벌써 열립니다. 근데 PGA 챔피언십이 트럼프 대통령 골프장에서 열리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우려 때문인데요. 사실 그런 걱정은 뭐 개최를 정할 때부터 있었겠지만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이렇게 PGA는 밝혔습니다. 그 박성현 선수가 우승했던 4년 전에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요란하게 왔다고 해요. 뭐 경호 인력을 겹겹이 대동하고 왔고 뭐 골프 취재진 말고도 뭐 정치부, 사회부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런 기자들까지 대거 몰려와서 사실 이후에는 대회나 뭐 선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주목받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뭐 갤러리도 그렇고 대회 운영진도 너무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겠다. 그런 요란한 행사 들러리 되기 싫다. 이런 두 가지 이유인데요. 내년 대회 어디로 옮길지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밤에 또 들어온 소식인데 세계에서 역사가 가장 긴 브리티시 오픈, 이 오픈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스코틀랜드 골프장에서 열리는데 거기서 우리 안 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대회와 선수, 코스에만 온전히 관심이 집중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거기서 대회 못 치른다 이렇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체육 대통령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 선거가 언제죠?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네, 대한체육회장 선거, 뭐 체육회 대의원과 감독, 선수, 동호인 여기서 뽑힌 2,170명이 우리나라 체육 대통령을 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상 처음 온라인 투표로 하는데 기호 순으로 이종걸 민화협 상임의장과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뭐 두 분은 여야 정치인 출신이고요. 여기에 연임에 도전한 이기흥 체육회장과 강신욱 당국대 교수까지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뭐 후보 등록 때부터 뭐 자격이 있냐 없냐 뭐 단일화를 해야 된다 뭐 얘기가 많았고요. 선거전 들어서서도 흑색선전, 소송전 뭐 아니면 말고식 폭로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이른바 네거티브 선거전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그렇죠. 지난주 토요일에 온라인 생중계로 딱 2시간짜리 정말 사실상 유일한 공약을 따져볼 시간이 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2시간. 이종걸 후보가 이기흥 회장이 수영연맹 회장 재직 당시 딸을 위장 취업시켜서 어려운 연맹의 비용을 사실상 횡령했다 이렇게 돌발 발언을 했습니다. 흥심의 카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기흥 회장이 가짜뉴스 한심하다. 이 자리에 있는 게 수모다. 제 아이들은 체육회 근처를 걸어서도 안 다녔다.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이후에 선관위의 명예훼손과 사실무근으로 제소를 했고요. 이종걸 후보도 위장 취업 실체 밝혀야 한다 하면서 검찰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뭐 의혹 제기하고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게 참
여의도에서 많이 보던 풍경인데 씁쓸하고요. 당장 월요일 선거인데 그 전에 뭐 결론 나기 당연히 어려울 것 같고요. 유권자는 찝찝한 기분만 안고 투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지 YTN 스포츠부 기자였습니다.